점수가 굉장히 낮게 나온 케이스이기 때문에 무조건이 제일 중요하다. 받는 상황을 최대한 피했습니다. 부모님의 잔소리가 시작했다 싶으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거나. 반갑습니다. 확실함을 약속하는 실전 수학 이투스 수학 강사 양지용입니다. 오늘은 옆에 당당한 표정의 학생들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작년 수강생들 중에서 성적이 드라마틱하게 올랐던 학생들을 모시고 와봤습니다. 자기소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2023학년도에 양지용 선생님 커리큘럼을 수강했던 김현진이라고 합니다. 저는 재학생 시절에 받았던 점수가 42점에서 재수생 최종 성적으로 88점을 받으며 46점이 향상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양지용 선생님과 함께 공부한 권민찬입니다. 저는 확률과 통계를 선택했고 현역 수능 100분이 58에서 2024학년도 수능 분이 91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성적이 많이 오른 학생들과 함께 하고 있는데 이 영상을 찍게 되는 취지 자체가 공부를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정말 성적이 오를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하는 친구들이 정말 많아요. 내가 공부를 한다고 해서 성적이 오르면 무조건 내가 열심히 할 텐데 공부를 한다고 해서 안 오를까봐 걱정하는 친구들이 있을까봐 이런 실제 사례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우리 재수를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좀 실례지만 한번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재수를 왜 결심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고3 시절에 수시를 위주로 준비를 했던 학생인데 수시를 예비를 받고 6개를 다 떨어진 후에 제가 원하는 대학을 정시로 지원할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재수를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점수가 안 나와서 쓰고 싶은 대학이 없어서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고3 때 자기의 공부 방향에 대해서 좀 후회되는 게 있다. 내가 고3으로 돌아간다면 이런 건 절대 안 할 것 같다 라는 것들이 있다면 혹시 어떤 게 있었을까요? 우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수시를 위주로 준비를 했던 학생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능 공부보다는 내신 공부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고3 내내 수험 기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때문에 마지막 막바지에 가서 이제 본격적으로 최저와 수능을 준비해야 할 때 수능 공부를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 그리고 방향을 어떤 식으로 잡아야 될지에 대해 고민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때문에 이제 고3 학생들이 만약에 보고 계신다면 저는 이제 고1 때부터 수능에 대한 방향성을 어느 정도 잡고 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처럼 이제 수시에만 올인해서 하다 보면은 나중에 가서 후회되는 순간이 분명히 올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후회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재수를 좀 일찍 결정을 했어가지고 재수 결정하고 이제 공부는 안 하고 항상 놀았던 것 같은데 다시 돌아간다면 그래도 수학이나 아니면 탐구 정도는 잡아두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해왔는데 나 학생들한테 전달해 줄 때 나 이 정도까지는 공부해봤다, 하루 순공 시간이 이 정도까지는 돼봤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독하게 공부한 썰 같은 게 있을까요? 저는 이제 재수생 기간 동안 재수 종합학원을 다녔는데요. 총 아무리 못해도 13시간에서 16시간 정도까지는 나왔던 것 같습니다. 순수 공부 시간은 측정하지 않았지만 제가 집중하려고 노력했던 시간 그리고 뭐 수업 시간, 자습 시간 이런 걸 모두 합쳐서 이제 그 정도 시간이 나온 거고요. 저는 이제 식사 시간이나 양치 시간조차도 조금 아깝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인강이나 영단어를 보면서 밥을 먹거나 양치를 했고 또 이제 저는 루틴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제 7시에 기상해서 10시 반에 집에 간 후에 이제 11시 반에 취침하는 이 루틴만은 꼭 지키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로서는 이렇게 반복하는 생활 자체가 조금 어려웠기 때문에 그 루틴을 지키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독하게 공부했던 경험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이렇게 재수하는 경우에는 루틴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많은 에너지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루틴을 지키는 게 나만의 재수생활 성공 비결이었다 이런 얘기를 해주시고 그러면 이 학생들의 수학 선행 정도는 어땠었는지 한번 물어보도록 할까요? 저는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선행학습을 시작을 했는데 고1에 수 상하 그 정도만 선행을 하고 고등학교에 들어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 내신을 준비하다 보니 선행을 아무리 많이 해봤자 제가 소화를 못하면 선행학습이 의미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제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때부터는 선행을 거의 하지 않고 지금 제게 주어진 내신 공부에만 올인을 했던 것 같습니다. 때문에 저는 선행학습의 중요성을 그렇게 크게 느끼지 않았고 또한 제가 확률과 통계 선택자이기 때문에 선행학습의 중요성을 덜 느꼈을 수도 있지만 아무래도 선행학습을 빨리빨리 빼야지 이런 느낌보다는 현재 집중하고 있는 공부에
공부에 훨씬 더 에너지를 쏟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학생들 내신 대비도 함께 수업을 했었는데 재학생들이 선행학습을 정말 많이 해도 이게 당시에 내신 대비를 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재학생들 내신 대비 하다가 예전에 했던 선행학습을 까먹는 경우들도 꽤 많기 때문에 요거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때 하는 공부만으로도 벅차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선행학습을 하되 내가 소화할 수 있는 만큼인지를 꼭 생각해 보시고 그 정도의 양에 대해서만 선행학습을 진행해 주시는 걸 권장을 합니다. 민찬 학생은? 복습하기도 벅차가지고 선행을 따로 하진 않았고요. 선행은 굳이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인이 수학 성적이 오른다고 느꼈던 때, 성적이 오르면서 아 내가 지금부터는 수학을 잘하는 것 같다라고 느꼈던 때가 혹시 있을까요? 일단은 재수생 기간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재수를 하면서 6월 모의고사 전 원래고사까지는 계속 50점대, 60점대 이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수학 성적이 이렇게 해서 오를까? 정말 오르는 게 맞나? 이런 회의감을 계속 느꼈는데요. 이제 6월 모의고사 때 처음으로 81점이라는 저에게는 굉장한 쾌거인 점수를 찍게 되면서 아, 이런 식으로 반복하고 숙달하다 보면 언젠가 성적이 느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 마음가짐으로 이제 수능까지 이어서 계속 공부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신 수학을 하면서 느꼈던 것은 제가 수학에 대해서만 유독 자신감이 많이 부족했었습니다. 중학교 시절에도 아무리 쉽다는 중학교 수학에서도 70점을 넘기기가 굉장히 급급했던 것 같은데 때문에 이제 고등학교 수학은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서 아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면 수학은 정말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성적이 나왔을 때 이제 4등급이라는 점수를 받고 진짜 내가 수학 하나는 정말 못하는구나 라는 굉장한 자괴감을 느꼈었는데 그 이후로 아 내가 선행보다는 지금 현재 이 개념을 반복해서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 때문에 이제 문제를 푸는 양을 굉장히 많이 늘리고 내신 때 거의 한 많게는 1000문제 정도는 풀면서 제 개념을 계속 반복했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때 2등급 1등이라는 굉장한 저에게는 점수를 얻게 되었고 그 이후로도 계속 1등급을 유지하면서 그런 드라마틱한 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9편 끝나고 저만의 복습 방법이 확고해지고 그리고 문제풀이 양을 더 늘려가니까 실력이 향상되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럼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공부 양을 통해서 점수가 올라가고 있는데 자기의 6월 모의고사 그리고 9월 모의고사에 비해서 성적이 올랐는지 또는 떨어졌는지 그 과정에서 혹시 좀 힘든 건 없었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주세요. 저는 우선 성적이 계속 상승 곡선을 그린 게 아닌 6월 모의고사 때는 이제 81점이라는 점수를 받았고 9월 모의고사 때 80점 그리고 이제 수능 때 88점이라는 점수를 받은 케이스인데 6월 모의고사 때 81점이라는 처음 받아보는 점수를 받고 아, 정말 이대로 되면은 수학은 1등급 가능하겠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공부를 했었는데 그 이후로 이제 막 코로나도 걸리고 장염에 막 굉장히 몸에 대한 컨디션이 굉장히 저하됐었기 때문에 9월 모의고사 시험을 치를 때 주사를 맞고 거의 컨디션이 안 좋은 상태로 시험을 봤었는데 그때 이제 80점이라는 점수를 받고 아 점수가 떨어질 수도 있네 내가 열심히 하지 않고 소홀히 한다면 수능 때까지도 위험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 그렇게 6월 모의고사에서 9월 모의고사까지 성적이 조금 떨어지는 과정 속에 제가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다짐을 확고히 할 수 있었고 그 때문에 이제 수능에서도 8점이라는 최고점을 찍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저도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현진 학생이 6월 모의평가를 되게 잘 보고 그 다음에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좀 많이 다운돼 있고 그러면서 수업도 잠깐 밀리고 그러면서 저한테 상담을 했던 기억도 아직도 납니다. 근데 그 이후에 잘 버텨내가지고 이런 좋은 점수가 나오는 걸 보면 아 이런 떨어졌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가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민찬 학생도 6월부터 수능까지 계속 쭉 올랐습니다. 평가원 모의고사를 보고 난 다음 일주일 정도는 커리큘럼이나 아니면은 내가 부족한 부분을 더 채우기 위해서 재정비하는 시간을 일주일 정도 가졌습니다. 이 시간 덕분에 성적이 올랐던 것 같습니다. 아, 맞아요. 근데 민찬 학생도 제가 기억나는 게 9월, 6월 이때 이후부터 자기만의 좀 풀이가 확실해지니까 그때부터 문제풀이 양을 엄청나게 많이 늘리면서 저한테 실전 모의고사도 많이 질문도 하고 요청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해서 자기만의 공부가 뭐 처음부터 완성이 되면 너무 좋겠지만 모의고사를 보면서 아 내가 이 정도 범위
내에서 이 정도 등급이 나올 수 있겠다.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문제풀이를 많이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때부터는 진짜 말 그대로 양치기 공부를 시전을 해주시면 그때부터는 좋은 점수가 나올 수 있는 좀 자양분이 생기게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자기의 재수 생활 중에서 혹시 포기하고 싶었던 때가 있었는지, 그런 힘든 때는 어떻게 극복했었는지 한번 물어보도록 할까요? 저는 이제 재수 기간 동안 굉장히 힘들었던 순간이 부분 있었는데 아무래도 수능 직전이 가장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다니는 재수 종합반에서 원래고사를 치렀었는데 그때 수학 점수도 68점을 맞고 나머지 성적들도 굉장히 하락세를 보이는 그런 점수대를 받았는데 그때 정말 이렇게 끌고 가서 수능 때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때 아마 학교에서도 굉장히 많이 울고 산책도 엄청 많이 하고 생각 정리를 혼자서 많이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힘들 때마다 저에게는 산책이나 혼자 화장실에 가서 운다든지 이런 경험들이 저에겐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힘을 준 것 같아서 저는 그렇게 이겨냈던 것 같습니다.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힘들거나 그러면 포기하게 되는 친구도 요새는 워낙 많고 아니면 유튜브 쇼츠나 릴스나 이렇게 시간을 죽이면서 방황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뭐 차라리 울어버린다든지 아니면 뭐 산책하면서 광합성을 하면서 좀 자기만의 생각을 정리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민찬이도 혹시 포기하고 싶었던 때가 있었는지? 저는 반대로 극복을 하지 못해서 재수 때 포기를 했습니다. 삼수 때는 이미 경험해본 새드 엔딩을 아니까 포기하고 싶었던 때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변 분위기 때문에 공부를 하다 보면 주변에서 뭐 공부 안 하는 친구들도 속출하고 아니면 분위기가 좀 흐려져서 중반 이후부터는 그것 때문에 힘들기도 하거든요. 혹시 그것 때문에 휩쓸릴 뻔한 경험이 있었는지? 이제 재수 종합반의 가장 큰 단점이 이 친목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도 이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었습니다. 수업 시간이나 쉬는 시간에 이제 무리를 지어서 친구들끼리 몰려다니는 경우가 파다했고 수능 마지막까지도 막 계속 무리를 지으면서 떠들고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저도 나름 MBTI이기 때문에 나도 친목질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제가 재수를 시작할 때 다짐했던 목표를 계속해서 되새기면서 내가 쟤네들처럼 살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을 했고 또한 이제 저희 담임쌤이 해주신 얘기가 있는데 그런 친구들을 보면서 속으로 제발 한국사까지 응시를 해줘라. 그래야지 성적표가 나와서 내 밑을 깔아주지. 이런 생각을 계속해서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오히려 제 주위 친구들이 놀러 나가면은 그걸 이 친구들은 제꼈다고 생각하면서 그걸로 촉진제로 삼아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렇게 친구들이랑 같이 공부하게 될 때 친구들을 제꼈다라는 나만의 쾌감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들 친구들끼리 뭐 친하게 지내고 하겠지만 혹시나 내 옆에 있는 친구들도 나랑 이렇게 노는 척하면서 집에 가서 공부를 하면서 성적을 몰래 올릴 수 있다는 것도 학생들이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나만의 수학 공부 꿀팁. 이거 되게 중요한데 나는 이렇게 수학 공부했다. 이런 것들이 혹시 있을까요? 저는 우선 수학 점수가 굉장히 낮게 나온 케이스이기 때문에 무조건 개념이다. 개념이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재수 초반 때까지는 계속 개념을 돌리면서 문제양을 적게 하고 개념의 체화 정도를 굉장히 높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수 중반에 이제 양주용 선생님을 본격적으로 단과 수강을 하게 되면서 개념뿐만이 아니라 내가 이걸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고찰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양주용 선생님 커리를 계속 따라가면서 이게 이런 개념이 문제에 이렇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수능에서도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겠구나라는 걸 깨닫고 그때부터 양을 늘리기 시작해서 양준 선생님 문제를 포함해서 이제 뭐 다른 사설 모의고사나 제가 지금까지 풀었던 문제들을 계속해서 반복 숙달하면서 공부를 이어나갔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렇게 개념 강좌는 초반에 너무너무 중요해요. 근데 이제 이걸 어떻게 수능화 시키느냐, 어떻게 빈출 유형으로 공부시켜서 구조화 시킨 다음에 문제풀이에 적용하느냐는 또 그 다음 커리큘럼 내용들로 강사의 도움을 받는 것들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자, 민찬이도 그런 경우들이 있었나요? 저는 복습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저는 현강생이었어서 현강을 듣고 그 다음날 영상 강의로 한 번 더 들었거든요. 그렇게 하고 양지용 선생님 교재에 실린 문제들은 최소 3번씩 일주일 정도 텀을 두어서 풀었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렇게 좋은 문제들을 교재 문제를 통해서 학생들한테 주는데 한 번 풀어보고 필기하고 공부가 끝난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 영상을 수강하는 모든 친구들이 언제든지 상관없어요. 텀이 뭐 하루든 3일이든 일주일이든 한 달 후든 상관없으니까 꾸준하게 3번 이상씩 풀어본다면 정말 양질의 좋은 문제들을 반복하면서 내가 혼자 풀었을 때 정답이 나오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말을 꼭 드리고 싶어요. 자, 공부 시간을 많이 확보하려면 재수생인 만큼 멘탈 관리도 상당히 중요한데 그 멘탈 관리법, 나만의
정서 안정시키는 방법이 혹시 있었는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아까 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혼자 화장실에 가서 울거나 복도에 가서 울거나 이런 게 굉장히 감정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됐고요. 이제 제 재수 학원의 라이브러리 책상을 보면 제가 힘들 때마다 적어놨던 그런 문구들이 있어요. 너가 만약에 이 상황에서 포기를 한다면 어떻게 될지, 부모님은 어떨지, 그리고 너의 그런 자존감은 어떻게 될지 이런 거에 대해 포스트잇으로 굉장히 구구절절하게 적어놨었습니다. 그렇게 글로 적는 게 제 정서 안정에 굉장한 도움이 됐고, 그리고 집에 갈 때는 수학 문제를 풀면서 노래를 들으면서 갔는데, 아무래도 저는 음악을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그날 하루가 굉장히 우울했으면 신나는 음악을 들으면서 수학 문제를 풀면 그래도 다시 일어나서 열심히 해봐야지 이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고, 집에 가면서 이제 그런 음악을 들으며 정서를 치료를 했던 게 제 멘탈 관리에 가장 주력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멘탈 관리법을 들으니까 이렇게 현진 학생은 뭔가 해소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울면서 하든지 아니면 글로 쓰면서 자신의 감정을 정리하든지 음악을 듣든지 하는 방법으로 좀 멘탈을 관리하는 방법도 중요한 것 같다. 그래서 혹시나 자기의 MBTI 성향이, 혹시 MBTI 뭐죠? ENFP. ENFP. 혹시 자기 MBTI가 이런 느낌과 좀 비슷하다 하는 친구들은 나중에 수험 생활할 때도 이런 방법으로 스트레스 해소를 좀 해주면 좋을 것 같다. 민찬이도 어떻게 되죠? 저는 스트레스 받는 상황을 최대한 피했습니다. 가끔 실무 보고 채점을 안 하거나 아니면 부모님의 잔소리가 시작됐다 싶으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거나 스스로 판단해서 본인이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을 최대한 피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도 이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민찬 학생과 현진 학생의 반반 섞은 내용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실무 보고 실무 얼마나 많이 봅니까? 하루에 두세 개씩 푸는 것도 일도 아닐 텐데 매번 채점하면서 오답 노트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하기 싫을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모님이랑 아니면 싸울 때라든지 아니면 친구들과 갈등이 생길 것 같다든지 아니면 내가 재수하면서 얼마나 많이 경험했습니까? 내가 이걸 그대로 응대하거나 곧바로 마주치게 된다면 엄청나게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될 걸 예상이 된다면 그때는 그냥 피해버리는 거죠. 맨날 이렇게 피하면 안 되겠지만 적당한 타이밍을 잡아서 좀 피해주는 것도 좋은 스트레스 외면법이 되겠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본인의 이제 재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시기가 아마 재수 결심하게 된 초반부의 학생들에게 전달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재수를 결심한 학생들에게 초반의 공부 방향에 대해서 재수 초반 이거 하나만큼은 꼭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이 있다면 이야기를 해줄까요? 저는 이제 학습적인 부분보다는 루틴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공부를 하는 생활 습관을 다지는 것을 우선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재수 끝까지 끌고 나가는 데에는 체력이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기 때문에 초반에 학습적인 부분에서는 이제 개념을 계속 반복을 한다던가 그런 식으로 해주시면 좋겠고, 생활 습관적인 측면에서는 내가 최소한 7시에 일어나고 11시 반에는 취침을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으면 그 루틴을 계속해서 지키고, 실천을 못했다고 해서 좌절하지 말고 그 다음날 또 지키는, 그런 무너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끝까지 끌고 나가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이게 재수생들은 꼭 신경 써서 들어주셔야 될 게, 재학생들은 그냥 하던 대로 공부하는 느낌으로 학년만 올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재수생들은 보통 이제 생활 리듬이 많이 무너진 상태에서 공부를 결심합니다. 왜냐면 수능 성적표가 나오고 재수를 결심하면서 또는 그 전까지 재수종합반 개강하기 전까지 술도 마시고 여러 가지 공부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루틴을 만들어 나가고 공부를 할 수 있는 몸을 만들어 나가는, 이거 꼭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민찬 학생도 재수 초반에 신경 써야 될 학습 방향이 있다면? 저는 작년의 실패 요인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작년에 1월부터 일찍 시작했던 게 가장 큰 실패 요인이라고 생각해서 삼수할 때는 과감하게 5월부터 시작했습니다. 맞아요. 이렇게 반수하는 학생들도 많고, 아니면 장기 레이스이지 않습니까? 이 장기 레이스를 끝까지 달려가다 보면 중간에 힘이 빠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내가 힘이 빠진 거구나 라고 느낀 친구들은 오히려 좀 템포를 죽여서 2월, 3월, 4월, 5월 이렇게 시작하는 타이밍을 조절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혹시나 재수를 결심하지 못한 학생들, 아직은 갈팡질팡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또는 재수를 이제 막 결심한 친구들에게 이런 학생은 재수하면 무조건 성공한다 라든지, 아니면 이런 학생들은 재수를 고려해 볼 만하다라고 이야기해주는 포인트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저는 뭔가 비슷한 흐름이긴 한데, 목표가 명확하고 자신이 정말 재수를 했을 때 작년보다는 잘할 수 있다라는 다짐이 굳건하게 섰으면 그걸로 재수의 성공 가능성은 반 이상 올라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선 목표하는 대학이 굉장히 명확했고, 내가 이 대학을 들어가지 않으면 정말 인생 정반에 있어서 실패자일 거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목표를
명확히 하고 자신이 지켜나갈 수 있는 루틴과 방향을 명확하게 설정을 한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재수를 고려하기에는 충분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어떤 고난이 와도 자기만의 방법으로 이겨낼 수 있는 학생이 재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이 재수에서 성공하는 친구들을 본다면 그냥 무턱대고 재수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하고 대화를 진짜 많이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이 고난을 제대로 헤쳐나갈 수 있는가? 아니면 내가 재수를 안 해도 되는데 했을 때 어떠한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인지 어느 정도의 기대치를 명확하게 산출할 수 있는 학생들이 재수에서 성공할 수 있는 비율이 높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혹시나 이 재수를 이제 막 결심한 친구들이거나 아니면 아직 결정하지 못한 친구들이 있다면 스스로 이야기를 많이 해보거나 부모님과 이야기를 많이 해보는 것도 재수 생활의 목표치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 너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꼭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재수를 결심하면 어차피 나는 재수할 거니까 하면서 엄청나게 많이 노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12월이나 아니면 1월에 나는 어차피 재수할 거니까 2월부터 열심히 할 거니까 라고 생각하면서 시간을 많이 죽이는 친구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시간을 그렇게 술 마시고 게임하고 노는 것도 너무 중요하죠. 20대 초반엔 중요한데 자기 자신과 이야기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 그리고 목표치를 명확하게 해본 다음에 어떻게 문제점을 해결해 나갈 수 있을지 꾸준히 고민해 보면서 헤쳐나갈 수 있는 용기를 가지는 시간을 중간에 꼭 한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엔수하길 잘했다고 생각하나요? 저는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성적이 우선 무엇보다도 많이 오르기도 했고 그 과정에서 물론 힘든 날도 굉장히 많았지만 제가 인생 전반에 있어서 실행할 수 있는 모든 그런 가치가 있는 교훈들을 얻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재수하는 것이 20년 인생에 있어서 가장 괜찮았고 좋았던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재수하고 삼수하면서 사람이 더 성숙해졌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맞아요. 이게 점수가 오르고 그리고 과정에서 자기가 느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이런 재수나 삼수 같은 시도들이 충분히 가치 있었다고 느끼는 학생들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N수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 항상 재수를 시작을 할 때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얘기를 하는 것이 최선을 다해야 한다. 1년을 후회 없이 보내야 한다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해주시는데요. 사실 최선을 다하자라는 말은 굉장히 약간 애매모호한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최선을 다하자라는 말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자신이 실천해 나갈 수 있는지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어떤 식으로 생각을 했냐면 하루를 보내고 나서 자기 전에 내가 정말 이 정도 하루면 알차게 열심히 살았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 하루 그 자체로만으로도 최선을 다한 하루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하루하루가 쌓이다 보면 결국 최선을 다하는 재수 기간이 만들어지고 그 기간이 만들어진다면 성적이 오르지 않아도 그 자체만으로도 가치 있었던 1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초반의 1년은 굉장히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포기하시지 마시고 지용쌤과 함께 최선을 다해서 최고가 됩시다. 마지막으로 두 가지 질문이 더 있는데 수학 학생들이 정말 많이 포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 수학을 포기하려고 마음먹은 친구들이나 아니면 수학을 통해서 뭔가 대학 진학에 유리함을 가져가고 싶은데 좀 불안함이 앞서는 친구들에게 수학을 포기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줄 게 있을까요? 다른 어떤 과목보다도 수학이 가장 정직한 과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면 오른다 라는 말이 가장 알맞는 단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선 저도 수학 성적이 굉장히 낮았었기 때문에 성적이 안 나오는 친구들의 고충을 정말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도 안 오르고 나는 개념을 반복을 했는데도 나는 왜 이걸 적용을 못하지? 라는 생각이 많이 들 것 같은데요. 그 과정에서 좋은 강사분을 만나서 어떤 식으로 이끌어 나가야 할지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은 상담을 하고 문제도 많이 풀어보면서 한다면 수학 성적은 오르지 않을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수학만큼 불효자 과목에서 효자 과목으로 바꾸기 쉬운 과목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점수가 낮아도 좌절하지 말고 끝까지 최선을 다한다면 수능 때에는 보다 더 나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재수생, N수생들 모시고 성적 향상 사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자, 다들 들어보니까 너무 어른스러운 마음가짐으로 수험생활을 대했고 그거에 따라서 30점 이상, 40점 이렇게 점수가 올라서 최고 점수를 찍으면서 수능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이 영상을 보고 있는 학생들 또는 학부모님들도 우리 아이가 이렇게 공부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같이 한번 시청해 주시고 혹시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Q&A 게시판으로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강의 영상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